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5일선과 2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 부분은 반등의 V자 추세 자체를 무너뜨리는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단기 이평 이탈 이후에 어제 거의 3% 가까운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하방의 추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1차 파동이 진행이 되었고 1차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1차 반등의 에너지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도 도달하지 못하고 한 25% 정도에서 반등이 마무리가, 이 말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하방으로 향하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이고, 반등의 에너지, 즉 매수세 자체는 그렇게 몰리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왔었고 전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재정 정책을 통한 돈풀기까지도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권의 당선 초반 그리고 임기 초반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세를 그나마 유지를 했었지만, 트럼프 정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어떤 거예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 수준을 낮춰서 어떻게든 국가가 쓸 돈을 확보하는 게 지금 현재는 목표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 모든 정책들이 입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융 시스템 쪽에서는 어떤 부분? 금리를 낮추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이 채권을 미국이 발행을 국채로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빌려주는 돈의 이자를 노리고 이 국채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매수를 하냐?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스템적으로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채권들을 매수해서 안전자산으로 들고 있으면서 이자까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구매할 때는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로 구매를 하는데, 자, 이자까지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게 되면 이자까지 나오기 때문에 최고의 안전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몇 년 동안 발행됐던 국채 같은 경우는 이자를 몇 퍼센트나 주냐면 4에서 5%씩 줬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4에서 5% 가까운 예금 상품을 우리나라 은행에서 찾으려고 해도 없는데, 미국 국채 가장 안전자산인 4에서 5% 가까운 수익률을 보장을 한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국채를 내는 족족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년 채권에 명시된 대로 4에서 5% 가까운 이자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발행한 만큼 이만큼의 재정 적자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면, 또 다른 채권을 발행을 해서 1%짜리를 발행을 해서 이 부분을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 수익률 수준 자체가 여전히 4% 가까이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권에서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 부분의 수익률 자체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가 있고, 그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식은 단기적인 침체를 유발하는 거예요. 미국의 침체,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당장의 시장 자체는 좋지 않겠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붕괴의 리스크를 낮추고, 이를 통해서 장기물의 채권 수익률 자체를 낮추는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채권 수익률, 장기 수익률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거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수익률이 빠지는 동안에 시장은 무너졌고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내는 흐름에서는 1차적인 반등 파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동일하게 5일과 21선이라는 단기 수익률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구멍을 지금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 그리고 이자에,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업가 출신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나질 않는데 판관비나 마케팅 비용으로
지금 수십 조씩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주식이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저점이 여기에 잡힐지 여기에 잡힐지 여기에 잡힐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지지 라인을 디디면서 상방으로 향하는 2차 반등까지는 현금을 지키면서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전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러한 하락 파동, 우하향하는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가 답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동이 길게 진행이 되고 한번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돌려놓는 흐름이 나왔을 때 1차 매수가 들어가고 또다시 이제 2차 파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딛고서 반등을 만들어내는 신호가 나왔을 때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이 하방을 향할 때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자체를 길게 가져가 주시는 게 향후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차적인 매수 타이밍이 한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그만해 주시는 것이고 다시 2차적인 매수 기회를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은 그 초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두르시기보다는 또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바닥권이 어디에 잡힐지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더블딥을 만들고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바로 돌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돌려놓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이평 라인을 상방으로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측한다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원칙을 세우는 기회로 가져가야 되는 좋은 시장을 맞이한 것이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대응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완벽하게 단기 평을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종가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려놓지는 못했어요. 다만 어제 제가 나스닥이나 전체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탈하는 흐름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올려놓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탈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단기 평에 걸친 흐름이 나왔다면 다음 주 월요일 움직임에서는 이 부분의 위쪽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귀를 한다면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중하게 매수 매도를 한다는 조건 하에 만약에 월요일부터 다시 하단부로 떨어져 내리게 된다면 그때는 1차 반등락이 끝났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하단부에서 지지라인이 잡히는 구간을 2차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타이밍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어제의 경우에 21선,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라기보단 바닥이 잡히는 구간을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이온큐 역시도 동일하게 단기평을 이탈을 한 상황이어서 추가 매수보다는 다시 저점부에서 반등을 기다려줄 시기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테슬라는 이러한 종목들과는 다르게 단기평 이탈이 아직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고 어제 처음으로 하단부에 걸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월요일까지는 지켜봐 주시면서 이 부분을 다시 위쪽으로 돌려놓는지에 집중을 해주신다면 에너지를 받으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홀로 올라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하루 정도는 신중하게 타이밍을 가지고 2차 반락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게 된다면 저는 선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운 큰 하락을 만들면서 3일 연속 빼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혹은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을 때부터 다른 섹터와 다르게 매물대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가 평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희석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현금을 비중으로 만들어 놓고 최저점에서 반등락이 나올 때쯤에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 V자 반등을 초반에 잡아주셔야 바로 위쪽에 있던 내평단과 낮아진 평단을 중간 정도로 회복을 하면서 수익 구간으로 빠르게 탈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현금화 움직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더라도 단기 반등 파동이 이제 하방으로 막 꺾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이 끝났다기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인 이평 라인으로 보았을 때는 주봉 라인의 지지 라인이 170달러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가까운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거를 세배 레버리지로 본다면 20-30%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할 수가 있어서 향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거의 두세 배 가까운 수익이 아니면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 확보를 해주시면서 강한 반등락 추세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기본적인 전략 개념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 시장 자체가 말씀드렸던 이탈 추세를 가속화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 방식과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방향을 돌려주는지 지지라인을 유지하는지에 포인트를 두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